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9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중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4월의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니,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밤 11시. 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이랑 뭐 다 참여해야 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시장은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서 여유로운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계속 말씀드리죠.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심리적인 부분이 주식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제 홈 오시면은 요 커뮤니티 여기가 게시판 기능을 하죠. 그래서 요 칼럼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보니 또 오늘도 칼럼 보내는 날이네요. 기고하는 날. 자,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4층 도용권 조심하세요. 자, 요렇게 제뭐 사진을 어디서 도용을 해가지고 워낙 많이 퍼져 있죠. 뭐 SBS, CNBC 출연 사진인데 그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뭐 종목을 어디서 받아왔다, 뭐 증권사에서 받아왔다, 어디서 받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 전략가고 투자 전략은 직접 분석을 합니다. 어디서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가 조작 행위다. 누가 봐도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 시장 교란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수법이 뭔가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유도를 한대요. 해외 사이트라던가 그리고 뭐 코인 쪽 있죠. 암호화폐 코인 같은 경우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쪽은 제가 뭐 가입 유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얘기는 안 나왔는데 혹시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뭐 장외 주식 뭐 이런 쪽 얘기가 나와도 저희가 아닙니다. 다사칭입니다. 저희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뭐 모집글 보시면은 그리고 영상 본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카카오톡 MMD, ST 이쪽으로 단일 루트로만 유료용 가입을 받습니다. 그러니 다른 쪽으로 문의하지 마세요. 이쪽으로만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 요거 자동 등록되게 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신고 사례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우 지수 전일 뭐 하락을 이겨내고 또 3%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22,500포인트는 가급적이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탈하면 다시 이렇게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면 시장이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더 확산되지도 않고 있어요. 리스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단기적 이슈로 코로나19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이 있죠. 오일 전쟁을 하고 있으니 첫 번째, 두 번째 이슈가 있다. 해소해야 하는 이슈죠. 그리고 원천적인 이슈로는 이슈가 아니죠. 이건 원천적인 그냥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글로벌 그냥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체력이 좋으면은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요거는 대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제 부분은 이거는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서서히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신 코로나나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일단은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해소됐듯이 우리나라도 뭐 날씨가 좀 해소해 줄 거고요. 시간과 날씨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하면 되겠죠. 방역 부분이나 마스크 쓰고 소독도 좀 잘하고 하면은 지금 확진자가 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우리가 조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국가에 속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 부분. 자,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드렸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우디랑 러시아, 오펙과 비오펙 쪽에서 이제 유가 부분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 유가를 보면은 지금 계속 이제 이 산유국들은 유가 가격이 올라야 석유 가격이 비싸야지 본인들이 이득이잖아요. 누가 봐도 비싸게 팔아야지 좋잖아요. 석유를 해서 이 60달러 이상은 기본이 한 80달러대를 가고 싶은데, 예, 그래서 사우디랑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량을 줄인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방해하는 거예요. 미국이 증산을 하는 거예요. 셰일가스 쪽으로, 셰일유 쪽으로 해서 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현재 석유 생산량 1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이번에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중국이 원유 소비 1위 국가니까요. 공장 가동이 잠시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중국 문제가 된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 구간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에서 제안을 합니다. 러시아에다가 현재 우리가 감산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감산을 하자. 150만 배럴 정도.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에서 100만 배럴 감산할 테니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 비오펙에서도 50만 배럴 정도만 감산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면은 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 미국이 증산하잖아요. 얘네가 아무리 감산하면 뭐해? 미국이 증산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질 않는데 80달러 위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기존부터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새로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문제를 계속 삼고 있었습니다. 미국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때는 이때다. 지금 정도의 이렇게 코로나발 이슈가 있고 할 때 공격을 하면은 미국도 가만히 앉아서 사우디랑 러시아 쪽, 이 오펙 플러스 쪽에만 감산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거겠죠. 푸틴이 머리를 잘 굴렸겠죠. 밑에 전략 이제 회의하면서.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도 옳거니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거절하니 사우디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싸게 많이 팔래.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고 증산을 해버린다. 오히려 반대로 그냥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버릴래. 이렇게 사우디가 나와버려요. 러시아가 맞불 작전을 펴요. 그럼 우리도 증산하지 뭐. 우리도 생산량 늘리지 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가가 44달러는 여기 마지노선은 유지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2016년에 26달러, 2016년 1월에 26달러까지 내려왔을 때도 이건 과도합니다. 30달러 아래로 내려올 건 아니고 44달러 위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셰일 업체든 아니면은 중동 국가든 최소한 44달러 정도는 돼야 최소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진짜 사우디처럼 증산해서 많이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한정적이니까 무작정 얘네만 많이 팔 수는 없잖아요. 사우디가. 그럼 나머지도 다 많이 팔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유가는 이제 바닥을 기어가겠죠. 그럼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가 전쟁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밤 11시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린시 표준시로 이제 오후 2시고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9일 밤 11시. 미국장 열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니까 아마 미국장은 크게 강세나 약세보다는 이거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화상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다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봤는데 사우디랑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에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정도 감산, 전 세계 공급량이 한 10에서 15% 정도 감산한다라고 얘기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우디랑 러시아 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증산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미국이 감산을 하든지 셰일 업체를 일부를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셰일 업체를 좀 정리하는 개념에서는
좀 만약에 하더라도 조금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가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7개월 남았죠. 7개월 뒤에 대선인데 본인의 표밭인 이 부분에 대해서 셰일업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뭐 감산 부분인데 뭐 이미 미국은 감산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믿을 수 없다. 트럼프는 미국은 이미 감산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게 근거로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죠. 엑슨모빌이랑 쉐브론 이쪽에서 설비 투자를 30%를 줄일 예정이다. 그래서 셰일 석유 생산지 가동률도 떨어지고 하면서 미국 산유량은 결국 감소할 것이다. 즉 자체적으로 알아서 감산하게 된다. 그러니 오펙에서 이 부분을 수용해서 미국은 알아서 감산하게 되니까 너희도 감산을 해라. 미국은 감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미국의 주장이고 트럼프의 주장이고 이제 러시아는 야 미국 너네를 어떻게 믿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주장을 러시아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이제 동맹 국가잖아요. 러시아랑은 이제 서로 이제 앙숙이죠. 사우디랑은 동맹 국가인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이 저렇게 증산하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 러시아 핑계로 본인들도 이제 한번 이제 힘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증산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빈살만 이제 왕세자 쪽이 왕위 계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 끌려다니지만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선이 있다면은 사우디는 왕위 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에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와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고 오펙 플러스에서는 방금 미국 말씀드렸듯이 미국, 노르웨이,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국가들도 이제 다들 이제 좀 감산을 약속해야지 우리도 좀 안심하고 지금 감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국가들은 이제 미국 얘기하면서 이제 들러리를 같이 껴 넣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표 업체 엑슨모빌, 쉐브론 중심으로 해서 설비 투자 30% 줄인다. 요게 이제 미국의 주장. 러시아는 못 믿겠다. 니네를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개념. 이 부분에서 러시아를 어떻게 이제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이 우리 시장 잘 마무리됐다. 환율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안정되지 않았고 1200원 아래로는 당연한 거고 1190원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거의 뭐 보합권 유지했죠. 자, 우리 지수는 장중에는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밀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위치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지수로 24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800, 1830포인트 정도 저는 이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1836포인트로 뭐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예상대로 그렇게 간 거고 이 예상한 게 맞았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물론 그것도 안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게 너무 이제 뭐 예언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분석대로 그대로 흘러가면은 기존에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하는 이유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분석하는 것이죠. 이 전략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오차가 생긴다. 특별한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유가 같은 경우 오늘 밤이라서 그러지 어젯밤이었다라고 하면 오차가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행하시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응하려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지 내가 뭐 맞았네 틀렸네 뭐 이러려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도 참고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적중률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너무 강할 때 빼놓고는 그럴 때는 뭐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니까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뭐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1400포인트 뭐 대로 갔을 때 뭐 1800 위쪽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을 때 좀 허황된 소리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름 만에 올라왔죠. 거의 다 올라왔고 이 구간에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한 차례 반등은 잘 올라왔고 이번 주 주후반 정도 되면은 이 21선 요 분홍색 선이 우하향하고 있던 부동산이 옆으로 누울 것이고 이 주후반에서 다음 주 초면은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야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가 상승이. 그래서 지금 꼬리 말아 올리기 이제 슬슬 말아 올리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아주 뭐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우리 시장. 밑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만약에 오늘 유가 부분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만약에 합의가 불발된다 해도 대화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러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 요거 하나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러시아가 미국 니네 그럴 줄 알았어. 난 니네랑 대화 못하겠다 하고 러시아가 뭐 대화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건 문제가 커져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미국도 있고 하니까. 어찌됐든 사우디랑 미국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이랑 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불편한 심기를 미국이 좀 해소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는지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다시는 대화 안 할 거야라고 뒤돌아서면서 증산을 한다. 이러면은 한 차례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1700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고 요거를 조금 과도하게 나오면 뭐 1600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원론적인 부분에서 합의됐고 다시 한번 대화하자. 요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완전 합의면 제일 좋고 그래 이번에 대화 잘 했고 뭐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대화하자. 아니면 문서로 뭐 대화하자.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합의가 되거나 요 정도 되면은 시장에는 뭐 나쁠 게 없다. 긍정적인 요소이고 최소한 나쁠 건 없다. 그럼 유가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지금 지수가 며칠 이렇게 크게 상승 안 하고 이렇게 횡보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마음 급해지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화 전략 말씀드렸는데 이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뭐 주식을 다 파세요 이게 아니죠. 일부라도 현금을 조금 마련해 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뭐 20%가 됐던 30%가 됐던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거는. 아니면 뭐 50%가 됐던 난 좀 불안할까 50%뭐 70% 하시던 나는 이거 협의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리스크 크게 생각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 하시면 한 20%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약간의 현금을 좀 마련해 놓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방향을 무작정 보기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만약에 뭐 최악의 상황이 돼서 러시아가 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은 현금 마련된 것으로 주식을 사면서 다시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전략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전략에 잘 이제 뭐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 뭐 마지막 이제 뭐 불꽃놀이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불꽃놀이는 조금 조심하고 피하는 게 좋아요. 대장주들이 꺾여 있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뭐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정식 허가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정식 허가가 아니에요. 뭐 FDA에서 이렇게 빠르게 임상을 마치고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신약 개발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알죠. 빨라야 뭐 9년이고 뭐 15년, 20년도 걸리는데 이거 뭐 코로나 나오자마자 뭐 벌써 이제 뭐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아니고 임시예요, 임시. 임시로 허가 받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는다가 아니고 정 필요할 경우 급할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 정도예요. 사용 허가 정도인 거지 치료제로서 무조건 이게 코로나19를 치료한다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시장에 뭐든지 다 뭐 치료제인 것처럼 뉴스가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찌라시나 이런 메모가 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 있고 뭐 이런 부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제제로 해서 억제하는 것도 좋고 뭐 혈장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이 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뭐 구충제를 먹든 뭘 하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흥분해서 지금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테마가 형성돼 있었고 한참 이제 그 부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열광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가면 내게 아닌 거지. 굳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는 없다. 이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는 좋은 종목도 있죠. 기존에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던 성장성이 좋아지던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편하고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뭐 고가놀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뭐 차트 매매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 있고 손절하는 데 있어서 진짜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칼 손절할 수 있다. 그런 분들만 하시는 거지. 매매 타이밍 난 기가 막히게 잡아. 이런 분들 선수들만 하시는 거지.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엄청나게 뭐 빠르게 바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좋은 종목들로 다 옮겨가시고 혹시나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반등 세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뭐 기어다니는 것들 있죠. 반등 얼마 안 나온 것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외주는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게 뭐 2000년도 중반에 뭐 주도주였어. 뭐 2000년도 후반에서 이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주도주였어. 혹은 2010년 중반, 뭐 2015년에 주도주였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좋았던 종목들인 거고 2020년에 좋은 종목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직접 분석을 하셔야지 과거에 있는 걸 끌어오시면 안 돼요. 그때 좋았던 게 지금도 좋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종목이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저희는 섹터별로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섹터들은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미 저희 회원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못 찾겠다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한 번의 성공이 아닌 꾸준하게 수익나는 안전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항상 감사히 잘 받고 있습니다.